시작하시죠. 된 거죠? 네. 네. 잠깐만 30. 돌아가 보고 네. 그다음에 요거 상태에서 여기도 지금 그게 돼 있거든요. 여기 네. 이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마우스 있죠? 네, 있는데. 마우스로 클릭하면 그거 없어도 돼요? 저는 없어도 돼요. 아 그래 그러면 제가 요거만 볼게요. 안 쓸 거예요. 그거. 네. 이게 나옵니다. 영상 이렇게 하면 네. 네, 시작하시죠. 잠깐만요. 이렇게. 제 핸드폰이 약간 크게 나오네. 그 사이즈가 크네요. 네. 먼저 그럼 먼저 하세요. 이거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수님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한번 방송을 같이 했는데요. 이주천 교수님, 제가 존경하는 이주천 교수님과 같이 이제 다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서로 쌍방간에 질문하면서 또 대답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같이 중국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 했죠? 주제가 지금 네. 중국을 강타한 한류 문화, 한류 열풍. 예. 한류 열풍. 한류가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의 문화를 한류라고 하잖아요. 예. 예, 중국인들이 이름을 한류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사운드.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지난번 수요일 날 우리 이수님 박사님 소개를 못 드렸는데 오늘 지금 찾아보니까 그 위키페디아 있더라고요. 아주 네. 1958년생이고 대한민국 전직 MBC 문화방송 공정노동조합위원장 출신의 전직 국민대 개명교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는 노조라면 치를 뜨는데 공정노조하고 다른 거죠. 나중에 또 시간 나면 좀 말씀해 주시고. 네네. 그 노조가 우파 노조가 있고 좌파 노조가 있어요. 저는 우파 노조입니다. 예, 그렇다고 정말 그 언론 노조죠. 좌파 노조는 예. 치를 떨죠. 좀 설명 좀 잠깐만 드린다면 MBC에 81년도 입사를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 2018년에 정년퇴임 하시는데 어떻게 저하고 정년퇴임 날짜가 똑같아요. 그래요? 저 2018년에 원광대 퇴임했으니까 어머. 뭔가 죽이 맞네요. 뭐 좀 다음을 당에 많이 정당생활을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있어요? 다 나와 있습니다. 어머. 들어가고 탈당한 거. 그것도 이거 완전 고적 등본이기 때문에 네네. 나중에 또 이제 시간 나면 좀 네. 말씀해 주시고. 저 처음 봤어요. 네. 자, 오늘은 저희 이수님 박사님 중국학 박사를 하셨죠? 네. 그리고 여러 대학에서 이제 겸임교수를 해서 네. 중국 주로 문화가 뭘 가르치십니까? 강의 같은 중국 거? 콘텐츠, 콘텐츠. 중국 문화, 또 중국의 역사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네. 제목은 한중 방송 교류와 한류라고 해서 요게 한류 시작이 2010 몇 년도죠? 2008년입니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1992년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하고 예. 95년도에부터 시작하고 9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됐죠. 이 한류가 처음 시작이 중국에서 시작됐죠. 맞아요. 예. 중국인들을 각성시키고 우리가 뭔가 누군가 한국 이러는데 우리는 뭔가 이런 네네. 것도 일깨워주고 그럼요. 우리나라의 문화가 수출되고 네. 한중 교류가 가까워지는데 네네. 자 근데 이제 결론적인 거는 이게 역사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계속 해야 하면 진행형인데 네. 이제 딱 스탑되고 네. 이제 흘러간 역사가 되는데 좀 가슴 아프죠. 가슴 그것도 좀 아프죠. 지금 중국은 자기네들끼리 자체적으로 그걸 우리나라에서 다 배워가가지고 배워갔는데 이제 그 자기네가 드라마를 제작하고 그 기술을 콘텐츠를 배웠는데 그 정신 네. 한국인들의 자유롭고 자유분방하고 이런 그 정신은 죽고 기술만 남아있는 그렇죠. 뼈다귀만 남아있는 그런 그렇죠. 중국이만요. 네, 맞아요. 너무 결론적인 걸 먼저 맞아요. 말씀드린 건데 네. 참 가슴 아프시겠습니다. 네, 그 그래서 현장 지금 목격하신 분이라. 저는 현장에서 제가 MBC 네. 국제협력부에서 이 일을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어쩝니까?
그때 한 2001년부터 2001년. 해서 2010년까지 가장 그 한류가 가장 왕성할 때 그때쯤 그때 아니 우리가 한류 하는데 우리가 한류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뭐거리지 않습니까? 네. 그것부터 좀 한류가 제가 뭘까 이렇게 한류 정말 대한민국 한류 아주 있고. 간단하게 예, 쉽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류는 그야말로 미국의 선진적인 예. 문화와 미국의 선진적인 서구 문화와 한국의 동양적인 유교 문화가 플러스돼 가지고 다시 플러스돼서 다시 재탄생한 것이 한류입니다. 오. 서구의 선진적인 미국 문화, 예. 한국의 한국화시킨 거죠. 그렇죠, 한국화시킨, 그렇죠, 한국화. 그렇죠. 어? 예. 그러니까 한류에는 서양의 서구 문화도 있고 동양의 한국의 유교 문화도 있고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진적이고 진짜 유교적인 문화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한류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를 들어가도 다 이게 거부감이 없이 다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수님 너무너무 멋지지 않아요? 한류라는 게 정말? 그렇죠. 예, 이렇게 멋지게 트렌드라는 거죠. 트렌드. 네. 트렌드 그죠? 그러니까- 한국적 트렌드. 그렇죠. 근데 그것이 서구적인 장점을 믹스시킨 거 아니에요? 네, 네. 한국화시킨 거. 예. 근데 그게 뭐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예. 이제 우리나라가 6.25 이후부터 미국과 굉장히 가까운 가까웠죠. 관계를 가지면서 예. 미국의 좋은 문화가 한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예. 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한국의 유교적인 문화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들어오는 것을 다 우리가 배우기를 좋아하고 이러는 습성이 있잖아요. 국민성이. 그러니까 그걸 다 우리 걸로 다 만들어 가지고 하면서 항상 우리 것은 지키면서 서구의 그 장점들을 계속 네.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제 예, 발전시켜 그러면- 온 거예요. 그러면 한류가 중국으로 진출하는데 중국과의 그 외교 관계가 정상화 안 되면은 네.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불가능하죠. 일단은 채널이 그렇죠. 뚫어야죠. 그렇죠. 외교적인 채널. 예, 예.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요게 예. 뭐 이게 보면은 이게 한국의 드라마가 이제 뭐 80년대부터 굉장히 드라마 재밌었잖아요. 그렇죠. 예. MBC도 드라마 예, 왕국이었고 MBC와 KBS 이제 그 SBS는 91년도 탄생을 했으니까 그 전에 두 방송사에서 드라마를 많이 만들었는데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재밌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맨 처음엔 저기 대만으로 갔어요. 아, 대만 수출. 예. 예. 그러니까 대만에서 굉장히 아, 인기를 저도 그 이야기 끌었어요. 들었어요. 대만에서 그 그러다 많이 보니까 나왔다고 그 다음에는 드라마. 그 다음 간 곳이 이제 홍콩으로 갔어요. 아, 대만 홍콩. 네, 홍콩에도 예.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이러다 예. 보니까 이제 우리가 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MBC가 특히나 저기 92년이면 노태우 정권 때네요. 그렇죠. 북방 정책 예. 할 때도 롯데호 정권이 그 한중 수교를 한 거죠. 아, 맞아요. 그거- 소련하고도 한중 수교하고. 그거 지금 저 방송들이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비자금이다 진짜. 뭐다 해가지고 그것만 네네. 92년 8월 24일 날 한중 수교했고요. 놓지도 못하고 참. 맞아요. 아, 그 어쩌겠네. 노태우 대통령이 예. 굉장히 이게 북방 외교 이걸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공산권 진출에. 예, 저기 동유럽 이런 데하고도 우리가 예. 그 이렇게 뭐 수교를 하고 이런 거 엄청 그러니까 단순한 그 디플로마틱 채널뿐만이 아니고 네. 우리 문화, 우리 네. 자랑거리를 네. 밖으로 쏟아내요. 예, 우리가 이렇다. 예. 그거 없죠. 근데 어쨌든 그러는데 이제 보면은 그 그게 바톤 받은 게 YS 정권 아닙니까? 예. 그렇죠. 한국가 아무 그렇죠. 주중대사 초대. 예. 네. 그거 좀 이야기했어요. 예. 초대 주종대사 그것만 읽어. 예, 제가 예. 한류 그래, 좀 얘기해 예, 볼게요.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95년 정도의 이 한류의 역사를 보면 95년쯤에 우리가 MBC에서 이게 MBC 드라마가 그냥 좀 앞장섰거든요. KBS보다는. 아, KBS에서 다른 거보다도 네, 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MBC가 드라마 왕국이었고 아. 그리고 MBC가 굉장히 중국으로 진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일찍이부터. 아, 아무래도 그래서 그러는 중에 이제 우리가 또 MBC에서 그 중국 조선족이 사는 그 조선족들이 사는 그 저기가 있잖아요. 연변 방송. 예. 연변 방송도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연변 방송에서 뭐 요구를 많이 해왔어요. 우리 MBC에다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 요구한 게. 요구하고 이런 데가 뭐 95년부터 계속해서 예. 네, 90 한중 수교 이후부터 계속 그랬어요. 여기는 굉장히 가깝고 예. 우리도 중국보다는 이제 조선족들이 말도 통하고 이러니까 좀 뭔가 친근감을 갖게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조선족이. 예. 이러다 보니까 95년도에 사랑이 뭐길래 드라마가
드라마를 저도 이야기만 이제 들었어요. 잘 모르겠는데. 조선족한테 있는 연변 방송에 무료로 줬어요. 아, 무료로? 네, 거기는 한국어가 다 되니까. 오. 그러니까 거기 연변 방송에서 방송을 한번 틀었어요, 이걸. 예. 근데 이게 워낙 재밌으니까 연변에 있는 우리 조선족들이 보고 너무 재밌었어요. 예.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인 96년도에 이제 중국 CCTV에서 예. 이것을 아, 한국에서 사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때는 저렴한 가격에 팔았죠. 예. 예. 저렴하게 이제 뭐 그때는 처음이니까 예. 팔았는데 거기서 이제 이게 더빙을 해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완전히 대박이 난 거예요. 이 96년도. 예.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뭐 MBC만이 아니라 KBS에 제작하는 방송, 그 다음에 SBS 방송은 아, 그 사람도 만들다고 하네. 경쟁이 붙은 겁니까? 네. 뭘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 아직 그때는 틀기만 했죠 방송을. 아, 틀어주고. 방송을 틀어주기만 했는데 거기도 이제 광고가 있으니까 이 좋은 재미있는 방송을 드라마를 하게 되면 그 거기도 시청률 광고가 붙잖아요. 시청률. 그렇죠. 광고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 중국은 광고 한국 드라마 때문에 엄청 떼부자 된 드라마 오면서 그 사람들 돈을 방송사가 벌게 엄청 되고. 많이 네. 아하. 엄청 완전히 떼부자가 되죠. 그럼 너도 나도 막 한국 드라마를 달라고 난리. 그러는데 중국은 예. 자유로운 데가 아니라서 뭐가 이렇게 좀 어디서 이렇게 지정해줘야지 틀게 하고 예. 다 공연하니. 통제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니 근데 지금 국교 수교를 한 뒤인데 응. 공산당이 그래도 해준 거야죠. 그래도. 92년도에 국교 수기했고 예, 예. 96년도에 이제 CCTV에서 방송을 틀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96년도만 해도 중국이 그렇게 예. 발전하고 이런 데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시청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계속 틀어줬어요. 계속 방송사를 틀어주고 이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진짜 이 드라마 이게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죠. 그거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기 완전히 중국 사람들이 예. 이게 문화대혁명이라든가 네. 뭐 천안문 사태 이런 걸 막 그 공산주의에서 억압하는 찌들어.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말로 하면 너무나도 가슴에 큰 상처를 아니, 받고 사는 완전 거예요. 예. 찌들은 거. 항상 김치 소금 찌들듯이. 예, 무섭고 쫙 찌들듯이. 겁나고 두렵고 예.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굉장히 막 항상 두렵고 가슴 막 자기 감정을 표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가슴에 상처를 안고 있었는데 이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너무나 주인공도 아름답고 예쁘고 말하는 것도 친절하고 예. 남녀 사랑도 아름답고 주변 배경도 예쁘고 그 감정 표현도 자연스럽고. 이런 걸 보면서 있는 그대로 말하고. 이런 걸 보면서 계속 이걸 틀어주니까 그러니까 일종 대리만족. 대리만족을 하면서 대리만족. 가슴에 깊이 아주 상처를 다 치료를 했어요. 중국 사람들. 그 정신병 치료, 그럼요. 컴플렉스 치료가 되네요. 그렇죠. 이걸 계속해서 수십 년 틀어주니까. 스트레스. 네. 아하. 그러니까 96년도부터 예. 이게 2017년도까지. 그러면 벌써 몇 년? 6년. 16년? 예, 11년? 11년? 한 10년 이상을 계속해서 틀어주고, 우리도 중국 저 출장 자주 가지만 호텔에서 이게 TV만 틀면 계속해서 한국 드라마가 다 나오는 거예요. 채널마다 다 그러니까 나와요. 중국인들 그걸 보면서 네. 이렇게 살아야지 인간은 이런 것이지 뭐 그런 걸 느끼는가 봐요. 그런 것도 이것이 인간이다 뭐 이런 그런 거. 걸 느끼는데 이걸 어디 표출하면 안 되고 혼자만 그냥 혼자서 이제 대리만 혼자서 그렇죠. TV 보면서도 네. 웃고 울고 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실제로는 한국인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은 다 그 드라마 주인공들처럼 다 예쁜 줄 알고 예. 다 친절한 줄 알고 그래가지고 한국말 한두 마디씩은 다 할 줄 알아요. 워낙에 드라마 많이 봐서. 일본 간 거하고 네. 같이 동시에 갑니까? 일본 나중에 갔습니다. 일본 쪽으로 조영준이가 뭐 해가 배용준이가 또 갔잖아요. 그 타임 더 멋지네. 그게 중국이 먼저 갔어요. 먼저 가고. 먼저 가고 그다음에 일본으로 일본 일본으로 간 거는 뒤에 갔고.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있잖아요. 한참 뒤에 갔네요. 좀 전이긴 한데 월드컵을 기준으로 더 확산됐어요. 일본에서는. 그러면서 네. 전 세계적으로 막 퍼지고 중국, 일본, 네. 뭐 싱가포르 해가지고 네. 막 전 네. 세계적으로. 네. 이 지금 또 한번 보면 네. 그래서 한중 수교 배경이 아니라 우리가 한중 수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한중 수교는 한중이 이제 교류가 시작된 거는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1983년도에 춘천 미군 기지에 중국 민항기가 갑자기 불시착한 거 기억나시죠? 50대네요. 예. 저도 들은 것 같아요. 신문 예. 나왔어요. 전 기억이 나. 이 신문 봤어요. 83년도에.
이때 갑자기 중국의 민항기가 춘천 미군부대에 불시착을 했어요. 예. 이 중국인이 이 비행기를 납치를 해가지고 예.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나중에 이 납치범이 5명인데 예. 이들은 자기가 예. 대만에 가서 살고 싶다 해서 대만으로 갔어요. 그 아, 사람들은. 그때. 네. 예.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한중 그 국가 간의 교류가 최초로 시작됐어요. 예. 이때만 해도 중국이 완전히 주계장막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외국하고 예. 교류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뭐 86 아시안 게임, 서울 아시안 게임이 열렸고 88 서울 올림픽이 열렸고 예. 예. 이럴 때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좀 많이 중국에서도 많이 오고 예. 참가하고 또 90년대 또 북경 아시안 게임이 열렸어요. 이때 또 한국 사람이 많이 가고 이럴 때 이렇게 이런 공식적으로 기자들이 왔으면 뭐 거리도 막 사진을 이게 찍어가지고 뭐 방송을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우리도 북경 거리 이런 거 옛날에 예. 뭐 수교 전에 이렇게 사진 이렇게 뭐 촬영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 굉장히 그 호기심 있게 봤거든요. 예. 예. 근데 중국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그 중국 국민들이 한국을 이렇게 보고 이러는데 다들 이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다. 그 동주경도 많이 칭찬했잖아요. 네. 박정 이야기도 하고. 예, 예. 그런데 그 이제 뭐 근데 어쨌든 이때에 그런 때 한국의 서울 거리라든가 이런 데 찍어가지고 이렇게 방송하면 한국이 많이 발전한 거에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워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노태우 대통령이 그야말로 92년도에 예. 한중 수교를 아주 굉장히 전격적으로 수교 체결했죠. 예. 92년 8월 24일 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대만하고 굉장히 가까웠는데 그렇죠. 예. 중국에서 대만하고 단교하고 하나의 중국 그대로 해라. 예. 이걸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시기적으로 너무 좀 급하기도 하고 좀 급했죠. 예, 이렇게 하면서 그냥 대만과 그냥 하루아침에 단결 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대만 사람들 굉장히 우리한테 서운해하는 그래서 저도 그거 기억납니다. 이런 예. 게 있었죠. 예.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어쨌든 뭐 그런 그 급작스럽게 이제 수교를 했고 예. 그 다음부터 이제 굉장히 이제 이게 오늘 얘기는 한류니까 90한 그 처음에는 약간 만화 영화 이런 것을 조금 수출을 하다가 만화가. 중국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중국인들이 너무나 그냥 아주 이걸 막 안 본다고 막 못 보게 한다고 뭐 난리가 나고 하여간 전부 다죠. 방송하는 시간에는 전부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었어요. 진짜. 오. 그래서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보고 중국은 남녀노소 다 같이 봐요. 네. 우리는 주로 드라마는 이제 여자들이 주로 본다는 거잖아요. 네. 성인 여자들이 본다는 네. 거긴 남녀노소가 다 봐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 드라마 근데 이런 것을 그들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것을 이런 예. 재미있고 이렇게 특히나 서양 문물도 같이 있고 예. 한국의 유교 문화도 있고 중국은 유교 문화도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출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단 히트 친 거를 수출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괜찮다 한 거를 그냥 대표적인 걸 보낸 거죠. 대표적인 시작은 예. 그렇게 했는데 예. 우리나라도 드라마들이 다 재밌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이후에 그래서 재미있는 드라마 우리나라에서 방송했던 드라마 거의 99%다 100%다 갔어요 중국에.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영화 드라마를 본 거예요. 한국 드라마를. 그걸 10년 동안이나. 10년 넘게. 그러니까 한국화돼 있구만요. 네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국민의식을 다 일깨웠고 그게도 이제 굉장히 못 살다가 이제 뭐 2001년도, 2002년, 이때부터 서서히 조금 여유가 있었거든요. 여유 있게 살았거든요. 그러는데 그 국민의식을 한국 드라마가 다 일깨워 개조해놔버렸어요. 대표적인 드라마 뭐 어떤 게 있습니까? 한두 개 소개시켜 준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보고 또 보고 사랑이 뭐길래 그거는 제가 본 거 같아요. 뭐 내 이름은 김삼순 이런 게 예. 이제 초기에 갔고요. 예. 그 후에도 뭐 계속해서 예. 대장금 뭐 대장금이 치고 그건 제가 좀 많이 봤죠. 대장금 예. 그 후에 또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아이고, 후예 이런 것들이 대장금만 주로 봤어요. 이런 것들이 아주 뭐 했는데 뭐 한국에서 한 드라마 다 갔어요. 제가 예, 수백 개 갔어요. 수백 개 그거하고 좀 말하자면. 그런데 네네. 이게 네. 말씀드리는 게 막장 드라마
아시죠? 한국의 막장 드라마. 네. 그 막장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 이야기죠. 전 이야기죠. 그거 수출한 뒤에 이거 네. 잘 된다 싶으면 마구잡이 하다가 남발되면서 그러니까. 깽판 막장 드라마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나라 망치는 겁니다. 막장 맞아요. 드라마. 이게 그냥 굉장히 긍정적이고 예. 재밌고 이런 드라마가 계속 해야 예, 되는데 예. 그 뒤에 이상하게 막장 드라마 이제는 뭐 하다 보니까 저는 작가들이 보지도 않아요. 막장 드라마. 저도 그래요. 드라마 저 아예 보지도 않아요. 우리 진짜. 막내한테 보지 마라. 예, 저도 드라마 아예 보지를 않아요. 그 저는. 큰일 났어요. 예. 예. 아, 그거 다시 한번 네. 좀 우스갯소리 되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아유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리고 한류라는 명칭 이제 한국 드라마 계속 96년부터 막 계속 들어가서 예. 계속해서 방송을 하니까 중국인들이 정말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만 본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그동안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뭐 그 사회주의가 좋다, 맨날 뭐 공산당이 좋다, 맨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북한식이네, 북한식. 예, 북한. 똑같아요. 음. 이런 것만 맨날 지겹게 뭐 방송만 틀면 그걸 듣다가 격동이 어떻거든.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가 들어오니까 이걸 막 CCTV, 중국 CCTV는 전국에 다 나가거든요. CCTV에서 방송을 딱, 그게는 이제 7시가 우리나라 뭐 9시 뉴스가 메인 뉴스잖아요, 저녁에. 중국은 7시예요. 예. 7시 뉴스 끝나고 다 이제 잠자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는데 뉴스 끝나자마자 CCTV에서 이 사랑이 뭐길래 뭐 이런 걸 틀어줬어요. 이랬더니 뉴스 보고 나서 이게 이어지니까 뭐 다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네, 그러면 봤죠. 제가 이제 그 질문이 요거 이제 약간 벗어나는 네. 있습니다만 중국인들이 야 이렇다 하면은 그 변화 10년 동안 드라마 틀었으면 네. 뭔가 이제 행동 패턴에서 뭔가 네. 변화를 네. 했다고 우리 학자들은 인식할 텐데 네. 추측하건데 어떤 점이 중국인들 사고방식이 변화시켰다고 보세요? 어떻게 추정을 좀 해보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그런 거. 깊이 막 가슴에 그런 있는 거, 그 상처를 상처했다는 치유했다. 거 하고 예. 밖으로 또 행동 그거하고 그러하고 또 하나는 그 중국인들이 원래 미국에 대해서는 약간 반미? 서구 문화에 대해서는 반소국. 아니 반이 아니라 서구 문화에 대해서 뭔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옛날에도 많이 당했잖아요. 예, 많이 당하기도 네. 하고 그러다가 중국 1900년대 초반기 이런 때는 중체 소용을 하잖아요. 중재선 예. 중국이 다 막 맨날 종이 호랑이가 되고 중국이 그렇게 큰 나라 청나라 말에 엄청나게 막 터졌죠. 그냥 뭐 예. 영국에 터지고 예. 막 프랑스에 터지고 다 예. 터지잖아요. 이러니까 서구 문명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엄청 경계라든가 났거든요. 이런 예. 알레르기라든가 예, 예. 콤플렉스 예. 복잡합니다.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 서구 문화를 예. 다시 풀어지지 못했죠. 예, 서구 문화,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유학 갔다 온 대접을 받아요. 사람, 중국의 유명 인사들이, 예. 우리가 이 중국 문화로는 우리 못 살겠다. 그래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예. 분위기가. 예, 이렇게 하다간 우리가 받아줍니다. 못 살겠다. 이러면서, 받아줍니다, 그런 모습. 서구의 문화를 우리가 갖고 와야 된다. 이래가 그게 중체소용이에요. 예. 몸은 중국이고, 모든 도구는 서양에서 가져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중체소용인데, 이것도 또 망해버렸거든요. 안 됐잖아요.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망해버렸어요. 이런 때에 있는데 네. 한국 드라마에 서구 문화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리한다면 네. 서양에 대해서는 바로 받아들이기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받아들이는데 네. 한국에서 묻어온 것을 네. 보고 네. 받아들였네요. 네. 그런 역할을 알겠습니다. 했죠. 그 일본 식민지 때 우리가 서구 문화를 일본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하고 비슷하네요. 네. 아이씨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도 있고 하여간 모든 이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중국인들이 완전히 이 약간 자본주의화 되는 거 있잖아요. 그동안 너무 그 눌려 살고 억압된 삶에서 자유로움을 찾고 여유로움, 예. 풍요로움 그러면서 중국이 또 경제가 발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예. 자유롭고 예. 창의력이 발달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국민이 신장된 면이 있네요. 굉장히 많죠. 중국은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에게 활력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럼요. 중국은 엄청나게 많은 좋은 선한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렇다니까요. 네. 그거 엄청난 거네요. 저도 들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MBC에서 이 중심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왜 막장 드라마 요새 괴롭힙니까? 미치겠어요. 정말 막장 드라마 때문에. 그게 이제 그건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하여튼. 네네네 맞아요. 나중에 맞아요. 좀 더 설명 좀 예.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이게 역사에 대해서 한번 예. 해볼게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변 방송에 이제 95년도에 사랑이 뭐길래 방송한 이후에 그게 이제 인기를 끄니까 96년도에 중국 CCTV에서 방송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뭐 굉장히 이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중국 시청자들이. 예. 이러다 보니까 해서 이제 2005년도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중국에서 방송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한국 모든 드라마를.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그 2005년도에 중국 호남 위성 TV에서 네. 그 대장금을 방송을 했어요. 그 대학도 그 유명했지 않습니까? 이게 막 대박이에요, 그 그게. 중국에서는 이제 각 그 그게 중국 대박이에요. 방송 구조를 보면 예. 중국 CCTV가 한 28개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CCTV는 이게 국가에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게 관여. 전국에 다 방송이 다 가요, 위성으로. 그게 엄청나죠. 예, 전국 거의 강제로 보는 거 예, 아닙니까? 예, 그냥 다 가는데 그 지방들 방송사들 있잖아요. 예. 상해라든가 호남성이라든가 성별로 이런 방송사들은 자체 내에 거기도 채널은 되게 많아요. 근데 자체 내로 방송을 하는데 각각 위성 방송을 한 개씩을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호남 방송도 호남 방송, 호남 TV 이런 것도 있지만 호남성에 그다음에 호남 위성 방송이라고 위성 TV라고 있어요. 여기서 대장금을 방송했어요. 그다음에 이 호남 방송에서 대장금을 방송했는데 이거 중국 전역에 다 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장금도 중국에서 다 보고 이거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또 굉장히 중국인들 시청자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벌써 2005년도가 됐잖아요. 이제 한 거의 10년간이 벌써 지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이 중국 정부에서 와 이러다가는 중국인들의 위기를 겪겠어요. 중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너무 이거 집중이 돼가지고 이거 자본주의화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황금 시간대에 방송을 못하게 했어요. 외국 한국 드라마를. 그러니까 황금 시간대가 이제 7시 반부터 10시까지. 예. 그래서 이 시간에 한국 드라마 방송을 못하게 하고 11시부터 방송을 하게 한 거예요. 예. 근데 그랬더니 그럼 11시부터 계속 또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하기만 하면 막 너무 광고료 또 많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중국 사람들 전부 그때 시간에 다 자는 시간인데 그렇죠. 잠자는 시간을 또 다 시간을 변경해 버렸어요. 한국인들이. 한국 드라마가. 이 방송을 11시부터 하다 보니까 전부 11시에 잠 안 자고 맨날 이 방송만 보고 낮에 가서 직장 가서 얘기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황금 시간대에 방송을 못하게 하니까 이제 중국인들의 잠 시간을 또 이렇게 늦춰버렸고 이렇게 하고 그래도 또 황금 시간 넘었는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보니까 그 다음에는 또 보니까 2008년도에 이게 이제 2005년도에 그렇게 대장갑이 나갔고 2008년도에는 중국 그 정부에서 고민을 한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대처하지? 한국이 이러다 보면 한국의 이런 자유로운 물이 중국인들에게 다 미칠 텐데 큰일 났다. 엄청 고민을 하다가 대만과 홍콩 드라마를 이제 대체로 방송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대만과 홍콩은 이제 중화권이니까. 그렇죠. 그래도 중국하고 약간 좀 뭔가 맞을 거다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했는데도 여기서 다 맞춰주질 못했어요. 한국 드라마의 수준을 못 따라간 거예요. 그 방송사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에는 인터넷 방송만 할 수 있게 했어요 또. 중국 정부에서 계속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니까. 2010년도에 가가지고는 인터넷이 아직 그때 많이 발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라든가 막 이런 인터넷 회사들 있죠. 이런 데서 방송을 하게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드라마를 인터넷 방송사에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중국에서는. 일반 방송사에서는 방송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인터넷 방송사들이 우후죽순 막 생기면서 한국의 MBC, KBS, 막 SBS하고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드라마를 갑자기 사가지고 인터넷 방송사들이 또 엄청 부자가 됐어요. 또 얘네들은 이렇게 광고 수익이 엄청 많으니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가서 이제 우리가 저기 보면은 1차 한류를 대장금을 1차 한류라 그래요. 엄청나게 아주 그 폭풍을 일으켰으니까. 그 다음에 2013년도에 가면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별에서 온 그대 이걸 이제 방송했어요. 별에서 온 그대 있죠. 그것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요거 이제 요때가 2차 한류라 그러고 이때도 뭐 그러다 보니 너무 별에서 온 그대 이것도 너무나 이제 이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중국 정부에서 또 제재를 가한 게
이거 이후부터는 한중 합작 드라마만 방송이 가능하게 또 만들었어요. 제도를. 네. 제도를 한중 합작, 그러니까 한중 합작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가 합작을 같이 해야지 자기네 기술이 올라가니까 일단 이 강제적으로 한국의 드라마 기술을 중국이 배우게끔 이렇게 하는데 예. 이렇게 한다고 한국에서 안 오겠어 하면서 예. 아주 이러면서 해서 또 한국에서 또 많이 예. 중국과 합작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예. 이러다 보니까 다시 한 게 2016년도에 이제 한중 합작으로 한 게 드라마가 태양의 그대, 태양의 후예요. 태양의 후예. 저게 태양 후예가 한중 합작입니까? 예, 예, 한류 합작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또 엄청나게 또 열풍을 일으켰어요. 쳤잖아요. 예. 태양 후예. 이러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3차 한류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 구분을 해요. 그래서 여기 한중 합작 드라마로 해가지고 방송을 했고. 그거 끝나네요. 2020년 박근혜 대통령 말기. 아니, 근데 그러놓고 나서 2017년도에 이제 예. 우리나라 사드 문제가 막 됐거든요. 사드. 글쎄. 예.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시진핑이 들어선 이후인데 사드를 이제 저기로 핑계로 해가지고 한한령을 내렸어요.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제한한다. 2012년이죠. 집권한 12년 말. 12년 말이죠. 맞아요. 네. 한 3, 4년 기다리다가 기다리다. 이제 자기 네네. 그걸 예. 네? 그게 이제 그렇죠. 장기 집권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팍 눈을 네네. 끌고 그래서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네. 완전히 족쇄를 채워버렸네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드라마가 이제 그쪽에 못 들어가게 됐고 이러는 가운데 중국은 자체적으로 그동안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방송 드라마 제작 기술을 많이 배웠어요. 우리한테 수학 그거 좀 배워갔구만요. 우리가 일본한테 배우듯이. 배워갔죠. 저는 MBC 어. 있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중국 방송인들이 한국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예. MBC도 많이 오고 뭐 KBS 이런 데 많이 가고. 그러면 이제 그 중국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드라마의 네. 특징 뭡니까? 어떤 드라마 특히 좋아하고 미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중국 그런가? 드라마, 왜 이렇게 한국 드라마를 좋아했느냐. 특히 어떤 전체적으로 드라마, 보면 예. 왜 이렇게 한국 드라마를 내용 같은 좋아하면 거, 예. 내용이 드라마의 이제 특징적인 내용이 이때만 해도 굉장히 그 긍정적이고 재밌고 아주 밝죠. 예. 이런 밝은 이런 예, 드라마를 예. 했거든요. 그랬더니 내용적으로 볼 때 따뜻한 가족 중심이고 가족. 예. 예, 현실적인 러브 스토리. 현실 러브 스토리. 예, 또 이러고 드라마 굉장히 재미있고 재밌고 해피엔딩. 정의롭다. 예, 정의롭다. 공정. 예, 공정하고 예. 정의롭다. 예. 이제 이런 게 이제 내용이고 소재를 보면 최신 유행을 또 반영했다 이 드라마가. 예. 이 드라마를 통해서 유행을 느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 그리고 또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했다 또 이렇게 하고 음. 또 주연 배우들이 굉장히 외모가 멋있고 아름답고 또 세련되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고 캐릭터를 보면은 주로 이제 경로 사상이 항상 있는 거예요. 노인을 공경하는 이런 거 예. 있고 또 보면은 뭐 동양적인 미덕이 있고 또 도덕적이고 그건 동양적인 건데. 따뜻하고 그러면, 예. 뭐 이런 게 이게 이제 이게 바로 그 유교 문화죠. 유교 문화가 그러면 들어있고. 서구적인 거는 어떤 것이 뭐가 있을까요? 서구적인 드라마 거는 속에? 세련된 세련되고 뭐, 네네네 재미있고 발랄하고 발랄하고, 잘 예. 마음대로 막 남자치고 야단치고 막 자기 예, 의사 예, 표현 그쵸. 자유롭게 하고 맞아요, 뭐 맞아요. 사랑할래 안 할래 하듯이 맞아요, 당신 네. 뭐 잘못 지적도 하고 하는 맞아요, 거. 맞아요. 중국 여자들 그런 말 못 하잖아요. 네. 예. 그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영상 화면을 봤을 때는 굉장히 도회적이고 세련되고 아름답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나오는 음악 있잖아요. 네. 음악들도 굉장히 감미롭고 또 창의적이고 또 듣기 편하고 뭐 굉장히 좋다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럼 이 중국 사람들이 네. 이것들에서 같은 유교인데 네. 이 중국에 몇 번 갔다 저는 엄청 많이 다녔죠. 그러니까 예. 중국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중국은요 네. 유교라는 게 없어졌어요. 중국에서는 그래요? 역사적으로 오, 중국이 네. 그 문화대혁명을 했잖아요. 예. 문화대혁명 때에 예. 이게 뭐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 때 예. 여기 나오네요. 아, 발산염 불시착했다는 거 딱 기억한다고 예, 예, 딱 예. 나오네요. 어떤 저 분이 댓글 한번 보시죠. 이원병님이 주셨어요. 아이고 네. 예. 그래서 이걸 그 문화대혁명 때 그 마오쩌둥이 한 게 뭐냐 비림비공 운동이에요. 비림비공 운동. 예. 비림비공. 예. 그러니까 비는 뭐냐면 임표. 인표. 예, 인표 아니, 인표를 인표. 반대한다. 예. 인표를 부정한다 하는 예. 거고 또 비공은 뭐냐면
그 공자를 부정한다. 공자. 인표와 공자를 부정한다 했어요. 인표는 예. 인표는 자기 후계자였는데, 마오쩌둥의 이인자 후계자. 후계자로 해도. 그러니까 이인자가 계속 올라오니까 치고 그냥 올라오니까 이인자마다 쳤잖아요. 마오쩌둥은 이인자를 인정을 이인자마다 하는 쳤잖아요. 거예요. 유석이도 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예. 인표인데 림바오라고 인표인데 림바오. 예. 인표를 부정한다. 또 뭔가 공자를 부정한다. 이 두 개를 부정한 거예요. 그 인표는 나중에는 도망가다가 비행기 타고 도망가다가 비행기 폭발했죠. 예, 그걸 폭발했는데 예. 뭐 밑에서 쏘았다 예. 그러더라고요. 저격해서 예. 그 죽었고 그 저기를 공자 사상을 부정해서 딱 공자 사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예. 그러는데 이 한류의 한국 드라마에 보니까 그 공자 유교 문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그러니까. 훌륭한 것이다. 우리 회사인데 맞아요. 한국 사람이 그걸 받들고 우리는 버리고 이거 아니다. 그럼요. 반성이 되네요. 각성. 그럼요. 그게 중국인데 각성시켰네요.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 때는 이제 뭐냐면 이때도 아마 시진핑이었으면 유교를 복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른 주석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해서 이제 한국 와서 이 유교 문화를 다시 자기는 배워가고 그리고 다시 막 그 CCTV에서도 유교 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중국인들의 이 심성 이런 것을 좀 뭔가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그래서 가족의 노인 공경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 한때는 그쪽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진짜. 그렇죠. 예. 그래서 한류는 이제 중국에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완전히 그 부정해서 잃어버렸던 그 유교 문화 복원에 또 큰 역할을 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저 한류가 지금 이제 시진핑 때문에 지금 이제 저 중단되고 중국에서 끊어지는데 그러면 좀 약간 벗어난 이야기인데 네. 다른 지역에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시진핑 때문에 이렇게 끊어지고 다른 유럽 쪽에서는 뭐 좀 흔적이 지금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뒤는 어떻게 지금은 이제 그쪽의 문화를 그쪽에서 막 느끼고 있는 거죠. 그 다른 나라들은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그걸 배워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자기네 걸로 만들려고 그 프로그램 콘텐츠 이런 것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만드는 이제 그 수준으로 많이 올라갔죠. 그렇게 했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이제 조금 전에 계속해서 어떤 뭐 한한령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어떤 제도를 딱딱 만들어 왔잖아요, 중국에서. 그랬을 때 드라마를 중국 각 방송사에서 방송을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사에서는 얼마나 갑자기 못하게 해보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방송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다 있고 한국 그 드라마 사가지고 방송만 해버리면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못하게 했잖아요. 이랬더니 그러고는 나중에는 이제 인터넷 방송사에서만 방송을 하게 했잖아요. 이러니까 중국의 기존에 있던 방송사에서는 중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 대책이 있다 이래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방송을 못하게 하는 정책을 폈어요. 이랬더니 아래 방송사에서는 어떤 대책을 냈냐면 드라마를 못하게 하면 예능 프로그램을 하겠다 우리는.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재를 안 했거든요,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한때 한국의 뭐 아빠 어디가 뭐 이런 예능 프로그램이 중국의 포맷을 중국이 사가지고 또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유행했던 한때 우리도 그 예능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유명한 재미있는 인기 프로그램을 중국이 포맷을 사가지고 그걸 그대로 다 만드는 거예요. 중국 연예인들을 출연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드라마를 못하니까 예능을 다시 제작해가지고 방송함으로써 또 그를 통해서도 또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중국에 이제 영향 준 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체적인 거로 준 영향은 한류가 준 영향은 뭐 어떤 게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일단은 드라마를 많이 판매를 했고 돈을 벌었고 돈을 벌었죠. 돈을 벌었고 돈 버는 거 그게 제일 큰 거죠. 제일 크고 그 이후에도 지금 뭐 중국에서 이렇게 크게 진짜 광풍을 일으켰어요. 정말 그렇게 중국의 그 큰 나라에서 그 많은 인구들이 전부 이걸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했으니 광풍을 일으켰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2017년부터 이제 이게 중국에 못 갔지만 예. 그 다음부터 하다 보니까 이제 세계 각 나라로 많이들 드라마를 갔죠. 팔았네요. 팔았죠. 자신 있게. 그럼요. 그 뭐 동남아도 많이 가고 뭐 다른 저기 뭐 그 어떤 다른 나라 예. 이런 데도 가고 또 이게 한류가 드라마만이 아니라 노래하는 것도 있잖아요. 노래 그렇죠. 지금 BTS가 지금 뭐 미국 예. 세계를 진짜 그렇게 흔들고 있잖아요. 이런 예. 것도 한류예요. 예. 이렇게 한류 드라마 저는 이제 방송사에 있었으니까 드라마만 얘기하지만 뭐 그 노래 가수들이 노래하는 거 뭐 트로트 이런 거, 예. 예, 뭐 지금 트롯도 그렇고 가수들이 노래하고 막 이런 것도 다 중국인들이 다 배운 거예요. 예. 한국 가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이를 통해서 한국이 한류라는 거, 예. 한류를 수출하는 나라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이제 한국의 세계인 문화를 저는 한류가 주도해 간다. 예. 저는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하고 좀 해서 네. 지금 이제 예. 긍정적인 걸 말씀하셨는데 네네. 자 그런데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우리도 자신감을 가지고 네. 굉장히 한류를 유포시키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예. 지금 우리를 돌아보면 네. 아까도 제가 눈여겼지만 드라마가 지인 문제인데 네. 그때는 긍정적이고 좋은 드라마 그 대장금입니까? 저도 그걸 대장, 봤거든요. 대장금. 근데 네네. 지금은 그런 드라마가 없어지고 막장 드라마가 아침 맞아요. 7시부터 밤 11시까지 판을 치고 여성들 그게 눈에 빠지게 보는데 네네. 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거 한마디 말고 다음에 네. 아니 그거는 왜 그렇게 됐어요, 그거는. 무엇이든지 계속 머리 지나치는 지속되다 보면 뭔가 지루함을 느끼고 예. 사람이 또 그런 게 있어요. 본성이. 뭔가 좋은 것도 계속 가다 보니까 예. 이렇게 계속 사실은 가야 되는데 예, 예.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뭔가 새로운 걸 찾게 되고 근데 그 뭐냐, 새로운 게 완전히 막장으로 막장으로 갔죠. 막장으로 잘못된 거, 가정을 잘못 깽판 시키는 거 아닙니까? 잘못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제가 어떤 예. 생각을 하냐면 저는 맞아요. 뭐좀 예. 웃기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 부부나 우리 저 이재명 부부 네. 그다음에 윤석열 부부 이런 네네. 세 사람을 보면은 네네. 우리 막장 드라마 속에 네. 부부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 아 이거 막장 그래. 드라마가 연출한 그 석세서맨이구나. 네, 네, 성공한 네, 인물이구나. 네, 네. 그게 이제 부패 성공해가지고 막 네. 번복이 되는데 그거 이제 파워 네, 네. 권력만 해봐 네. 아수라처럼. 맞아요. 그럼 이걸 누가 만들었냐? 이거 드라마가 맞아요. 막장 드라마가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우리 자화상 아닙니까? 맞아요. 그 좋은 드라마 나와야 된다는 과제가 지금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좀 뭐 그쪽 이제 드라마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참 문제는 그 작가들 참 만나보고 싶은데. 예,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그 선하고 착한 드라마를 만들면 시청률이 안 나온대요. 그러면서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돈벌이 해가지고 완전히 그 시청률 때문에 네, 네. 아무거나 만들겠다? 그 윤리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윤리. 맞아요. 윤리가 그걸 우선적으로 내세워야 되는데 진짜 야. 저도 너무 답답해요. 그런 걸 이 보면. 한율 이걸 보고 제가 느낀 건데 네. 이렇게 좋은 드라마가 있었는데 네. 요새 안 나오잖아요 그런 드라마가. 맞아요. 얼마든지. 아 텔레비 끄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동감해요, 진짜. 그러면은 오늘 뭐 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류 역사가 된 한류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미국하고 중국 관계 또 우리나라하고 중국 관계가 지금 상당히 지금 냉기류가 되고 네, 맞아요. 뭐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몽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그거 뭐 지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한류를 이제 살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앞으로 이제 한중 관계 더불어서 문화적인 교류, 문화적인 네, 문제 네. 차원에서 네. 이거 앞으로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저는 근데 지금 한류가 다 어떻게 죽었다고 생각 안 하고요. 어떻게 한류는 지금 살아 있어요. 예.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니까요. 예. 이 보니까 제가 이렇게 논문을 쓰고 제가 이렇게 책 쓰고 이럴 때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그 세계에서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중국과 박사 논문이 어떤 거지요? 그거 좀. 그게 이게 한중 방송. 여기 박사 논문에. 예, 박사 논문을 여기 제가 박사 논문을 책으로 만든 거예요. 예. 이순신 박사님의 한중 방송 교류와 한류. 요게 몇 년도 그죠? 그게 2017년도인가? 17년도입니까? 네, 17년도인가? 그쯤 될 거예요. 네. 제가 한번 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게 지금 문화 자체는 살아 있어요. 한국 예. 문화가 세계 문화를 주도해 갈 정도로 예. 이 한류가 예. 지금 어디 가든지 그 뭐 BTS 아까 얘기했잖아. 예. 이 사람도 지금
세계를 지금 주름 잡고 있잖아요. 네, 이 가수가.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1980년대 이런 때 미국의 비지스나 아니 영국의 비지스나 이런 가수들 얼마나 예쁘고 노래 잘하고 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비틀즈 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BTS 네. 네, 지금 똑같아요 우리나라 네, 지금 네. 그렇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드라마 이런 것들은 좀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막장을 하니까 네. 외국에 보내기도 참 저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저 비틀즈가 저 미국 영국을 엄청나게 선전했지 않습니까? 비틀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뭐 실드위 키스라 어쩌다 뭐 20, 30대 노래도 많이 불렀는데 그러면 막장 드라마 말고 이 한류가 대한민국을 굉장히 선전도 하고 위대하게 만들고 자부심 느끼게 했는데 네네. 그걸 뭐 리바이벌을 하면 좀 웃기지만은 그것에 걸맞는 예. 한류를 수출하고 세계 우리나라의 문화를 수출했던 그런 자부심이 지금은 볼 때는 흘러간 옛날은 네. 올드 레코드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거 요거를 얼마 시간이 그래도 오래된 것도 아닌데. 글쎄 최근 한 10년 전인데 네, 네. 그럼 이거를 복원시키려면 우리 문화방송인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도. 각성해야 왜 되고. 이것이 끊어지고 네, 왜 네, 이렇게 네. 됐는가 좀 네. 반성하고 그렇게 복원시키는 사람들은 다 드라마를 다 보거든요 항상. 드라마 또 보죠. 우리나라 드라마 그렇게 재밌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더 지금도 뭐 재미있고 또 긍정적이고 밝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온다면 계속 뭐 중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도 많이 수출이 많이 될 텐데 예.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 내용이 전부 막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못 봐주겠어요. 저도 너무 예. 너무 독하고 막 이렇게 예. 하니까 예. 좀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세계에 나가면 한국에 지금은 오히려 전에는 그러니까 배우들이 예. 지금 뭐 드라마 배우들 있잖아요. 예. 탤런트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어디 외국에 나가면 그렇게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러는데 예. 요즘에는 예. 영화가 또 한국 영화 수준이 높아졌다 아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영화나 또 가수들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저기 공연을 하고 이러면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엄청나게 많은 인기가 있어요. 한국어도 많이 배운다 그래. 그렇지. 한국어도 웬만하면 한국어 다 그러니까. 배우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한류가 이렇게 제가 감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한국에서는 맨날 뭐 정치가 막 3년이 4년이 맨날 예. 사륜이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하지만 외국에 가보면 저기 뭐야 그 애국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것처럼 저는 외국을 많이 나가봤는데 진짜 가보면 가기만 하면 한국인이라면 달라요. 어떤 데 가면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같이 사진을 찍자 그러고. 이 정도로 한국의 수준이 한류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고, 그리고 우리 자체가 지금 그 서구 문화와 동양의 유교 문화 같이 드라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굉장히 한국인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대국이잖아요. 경제 네, 10위 됐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한류도 하나의 분야였고 지금은 한국 자체가 그렇게 선진국이 돼 있고 예. 이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능 부분에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인기를 끄는 게 아까 영화이고 또 이제 가수들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인기를 끌고 세계를 주도해 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한류가 세계 문화를 전파해가지고 한국의 건전한 이런 거를 긍정적 유교 문화라든가 네. 서구 문화를 믹스시켜서 네, 많이 네. 보급시키는 네. 세계인의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자 네. 그런데 그러면 그걸 역으로 예. 다시 지금은 대장 같은 드라마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건전한 드라마를 통해서 방송인들이 대우각성해가지고 좋은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각성시키는 중국을 각성시키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우리나라 우리 네. 한국인들 예. 우리 심성이 무너지는 한국인들 각성시킬 네. 드라마가 이거 참 우리 스스로 한류로 네. 우리 스스로가 콤플렉스라든 무슨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네. 그게 상당히 지금 필요하네요. 교수님의 예? 말씀이 어떻게 진짜 보십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진짜. 외국을 구한다는 정말. 좋은데 우리가 망해버리면 그거 진짜 어디 가서 맞아요. 수행합니까? 정말 맞네. 어디가 표정장 줍니까? 맞아요. 우리가 갑자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됐어요. 무너지고 네. 세계에 기여했는데 네. 세계 문명의 문화에 기여했는데 네. 우리가 무너지면은 우리한테 표창장 누가 어떻게 줄수 있습니까? 당신들 맞아요. 세계 기여하고 당신들 망한 거 뭐야? 어찌 고행은
그렇게 맞아요. 하면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있습니까? 맞아요. 저도 보니까 우리 방송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너졌지 않습니까? 옛날에 방송인지 보니까 분명히. 저는 그 SBS가 91년도에 생겼는데 예. 그때도 보면 예능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서 막 옷을 뭐 이렇게 배꼽티를 입고 나온다든가 이런 게 옛날엔 없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 굉장히 이렇게 뭔가 그냥 강렬하게 막 시선을 끌기 위해서 방송사들이 서로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경쟁을 하더라고. 예. 이러면서 방송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방송 그래서- 민주주의 요차입니다. 예, 언론이 예. 언론이 방송 언론이 예. 민주주의의 싼 그리고 기둥이에요. 예, 국민을 이렇게 이끌어 나간다고 뭐 표현하기 그렇지만 여론을 선도하는 게 예, 있죠. 여론 그러니까 선도. 방송에서 그런 것들이 딱 나와버리면 그게 그냥 예. 따라하고 유행이 돼버리고 예. 이러기 때문에 방송에서 이 예능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이 예. 조금 더 착하고 좀 건전화돼, 뭐 건전화. 건전한 이런 방송 아니, 프로그램으로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글쎄 하는 그거하고 그런 제가 생각이 어떻게 들어요. 생각나는데 예. 문재인 씨가 외국 가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판 세일질 하신 거 알죠? 네, 네, 네. 사달라고. 예, 예, 예. 원전. 근데 우리나라-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나라는 그걸 없애버리고. 우리나라 없애버리고.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 선교를 하는데 네. 좀 많이 교회 선교사들 많이 파견을 하는데 예. 우리나라의 교회가 부패가 되면 그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진짜. 문화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맞아. 네. 우리나라의 건전한 문화라든가 이런 팝이든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외국에 보냈으면 네. 그것이 네. 우리도 그걸 가지고 건전하게 돼야 되는데 네. 네. 그걸 우리가 활용을 못한다면은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이러니죠. 네. 예. 그래서 방송의 역할이 네.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이 맞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주로 맞습니다. 여론 향달하고 네. 또 건전한 가정, 네. 건전한 청소년들의 어떤 건강한 마인드를 갖게 하고 네, 중요 네. 사상이라든가 네. 참 이것이 이제 한류를 돌아오면서 저는 이제 느끼는 것이 이 전통을 이제 우리가 옛날 그걸 드라마를 보고 아 우리 옛날 드라마는 이랬다. 어? 우리 네, 가정을 네. 지키려고 했다. 네. 우리가 국가 생각하고 어? 네. 이런 건전한 미풍양속을 지키려 했다는 네. 것을 네. 다시 복구를 아, 하는 운동이 해야 되죠. 아, 맞아요. 너무나, 예, 안타까워요.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시네, 진짜. 그렇잖아요. 맞아요, 진짜. 정말,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맞습니다. 지금 한번 여기 MBC 무슨 방송위원장 공정방송위원장 하셨으니까 네. MBC가 지금 얼마나 비틀려진가는 그럼요. 아마 지금 1시간 2시간 다음 시간 해도 모자랄 겁니다. 맞아요. 거기에서 뭐 네. 했다는 거 제가 KBS도 공정방송위원장 하신 분 아는데 기가 막혀서 말을 못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노조도 네, 횡포가 네. 얼마나 심한지.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려면 저는 교육하고 언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 맞습니다. 쌍축이에요. 맞아요. 근데 다 무너졌거든요. 교육도 맞아요. 무너지고 네. 언론 방송도 무너졌는데 네. 그러다 보니 진짜 예. 이 지경이 돼버렸죠. 그러면 이제 제 아이템 뭐냐면 이 드라마 작가들을 각성시키고 깨우치게 해가지고 네네. 다시 한번 한류 열풍을 네. 아무 공산당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당장 죽을 판이니까 네, 예, 우리 스스로 안방에 네. 남녀노소가 네. 아 그 테레비 꺼! 네. 이런 말 안 나오고 네. 야 이거 좀 같이 보자. 네. 예? 남녀노소 네. 애인하고 이제 네. 부부가 네. 그걸 보고 아 우리를 되돌아보자는 거 이런 드라마가 우리 속에 한류가 들어가야 되지 그런 않나 것도 봐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 이제 작가들 좀 국가 정책이 그렇게 바뀌면 예. 국가에서 그런 정책을 하다 보면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그거는. 그게 이제 이 정치할 사람들의 그게 안목인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내년 선거가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함량미라는 사람 찍어놓으면 맞아요. 안 할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뭐 자기 방송을 쭈무탕처럼 마음대로 하려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맞습니다. 예? 공산당식으로 말이죠. 맞아요. 이거 네. 뭐 교회도 요새 없앨 파인데 네, 네. 드라마도 이거 뭐 하라 하지 마라. 네, 어? 네. 그럼 얼마나 잘 수가 있죠. 네. 참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한류에서 예. 저 한국 문화잖아요. 이것이 지금 어제 오늘 요즘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예. 이게 뭐 세계적으로 지금 또 또 이렇게 예. 아주 유행하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뭔가 만들면 이렇게 세계에서 다 이렇게 그 옛날에 미국에서 영화 나오면 60년, 네. 70년 나오면 배너라든가 네. 거기서 나오면 뭣도 모르고 와 갔는데 그 재밌다 이런 거 맞아요, 아닙니까? 맞아요. 그 소문만 듣고 그렇지. 한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러는데 이게 북한에서도 지금 아주 그냥 열풍을 일으킨대요. 북한에서도. 그래서 북한 김정은이가 이게 너무 이게 큰일 났다. 이거 아니 한국 그거 보고 총살당한 사람 있습니까?
총살을 시키려고 그런데요, 지금. 김정은이가 보고, 아니, 김정은이 이걸 보고받고, 누구야, 이 오징어 게임 열풍, 유포시킨 주동자 누구야 해가지고, 하나하나 찾아봤더니, 김일성대에 컴퓨터 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이더라고요. 얘네들이 주동인데, 얘네들이 완전히 고위 관료들의 아들, 딸인 거예요. 그 어떻게 그러는데, 김정은이가 고사기관총으로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렸대요, 지금. 세상에. 근데 이 한류가 지금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한류를 제일 겁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암암리에 한국 노래며 뭐 드라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다. 예. 이렇게 그럼 공산주의 이거 벽을 깨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러면은 자 그러려면 공산당들이 한류 열풍으로 해가지고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우리가 견디는 문제는 이제 숙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뎌야 되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네. 어쨌든 간에 네, 이 체제를 지키고 네. 이 공산 업무실을 우리가 눈으로 죽기 전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봐야죠. 맞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사회도 건강한 드라마로 같이 지켜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 방송 네. 역할이 굉장히 네. 큽니다. 그래요. 이거 한번 아유. 준비해 주십시오. 예. 네, 오늘 뭐 이게 진짜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한류가 중국을 강타한 그런 역사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 오래된 것도 아닌데 벌써 오래된 역사가 돼버린 듯해서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놓은 것들을 예. 제가 꺼내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런 것을 제가 직접 경험을 하면서 예. 논문도 쓰고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다시 한번 꺼내서 얘기하다 보니 저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교수님 어떠셨어요? 저야 뭐 질문하고 제가 느낌이 많습니다. 제가 좀 그냥 막장 드라마가 네. 왜 이렇게 나왔는가 보니까 단순한 그 시청률이라면은 네네. 지금 말하자면 이게 그런 소설가 드라마 네. 작가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인간이 사는 기본 도덕과 윤리가 네.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냐? 네. 돈벌이 때문에 시청률도 돈벌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맞아요. 도덕 윤리가 네. 시청률이라는 돈 광고 음. 그것 때문에 무너져야 되는가? 저는 그 막장 드라마 사람들 작가한테 묻고 싶어요. 네,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작가들은 또 뭐 작가한테만 저 책임을 물리기가 뭐한 게 이렇게 하지 방송을- 해놓지 않으면 방송사에서 사질 않는다고 또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가한테만 이것을 책임을 물리긴 그렇고 어쨌든 이게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각성해가지고 좀 뭔가 바르고 또 또 이렇게 좀 좀 긍정적이고 이런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합니다. 자본주의 물씬 돈의 노예가 된 거 아닙니까? 네. 시청률이 돈 아닙니까? 광고, 네, 네, 시청률, 네. 광고, 돈. 예. 그 대한민국이 돈에 찌드는 거예요. 교회 대형교회 돈에 찌들듯이 네. 돈에 그 돈 때문에 나라 망한다는 겁니다. 제가.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그 중국을 강타한 한류의 기원과 형성 과정 우리 이승민 박사님 고생하셨는데 그러면 다음 주는 우리 중국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네. 중국을 많이 가셨다 그랬죠. 예. 그 중국 또 박사도 되시고 네. 또 방송에 있으면서 이제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여행도 하신 거. 네. 네. 그 중국 그 여행 이야기 가시는 거 네, 그거 네. 좀 네, 들으십시오. 네. 그럼 뭐저 성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무게 사이즈가. 그죠? 다르죠. 성 그래서, 하나가 우리나라만 여행 가서 하니까. 중국 견문 네. 견문록이랄까? 네, 이승님의 네. 중국 견문록이랄까? 네, 중국 네. 가서 보고 느끼고 이런 거 아. 각 성마다 음식이든지 뭐든지 네. 그거 좀 그래요.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정도. 네.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예, 예. 교수님 시간 예, 그렇죠. 되는 걸 예, 맞춰서 예. 한번 그러면 수요일 좋은데. 네.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또 예고도 해드리고 예, 또 그렇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